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많이 빠졌죠. 양시장 모두 한 2%, 3% 이렇게 좀 많이 밀리면서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한 4에서 5% 정도, 예, 적게 빠지면 한 3%대 정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았고, 뭐 상승 종목 수도 뭐 한 200개 좀 넘는 수준, 예, 거의 대부분이 좀 빠졌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빠지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덜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졌을까? 예, 그런 내용들도 시장 장시간 동안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내용들 분석한 것들, 그리고 시장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좀 포인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셀트론 영국 램시마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마크 펠드만 교수라고 있거든요. 요분이 이제 대만에서 어떤 포럼에 관련 그런 내용을, 코로나로 지금 임상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예.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그 내용들, 결국은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 오늘도 그렇죠? 예. LG화학 계속 쓸어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배터리 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물적 분할 관련해서 뭐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한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기회다 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뭐 외국인 대량 매수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 플러스권으로 마감됐죠. 그래서 LG와 관련된 배터리 데이 관련된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코스피는 2.3% 빠졌고요. 코스닥은 2.8%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뭐 많이 밀렸죠. 장중에 한 3%까지 또 밀렸죠. 3.3%. 그래서 음봉을 이제 크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음봉으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겁나는 패턴을 만든 셈이죠. 그래서 여기 60일선 부근 정도까지는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요걸 붕괴를 한다면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조정 기간이. 예, 몇 달이 이제 조정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여기 160일선에서 강하게 이렇게 양봉, 앞서 이제 8월 24일 날처럼 혹은 6월 여기 16일처럼 강하게 음봉 뒤에 강하게 양봉으로 팡 튀어버리면 조정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죽었어요. 분위기가. IPO 시장도 보면 그렇고 주요 핵심주들, 주도주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이 약간 중요한 어떤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붕괴됐거나 주도주가 붕괴됐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한 이평선들을 깼다는 것 자체는 사실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탐색하겠다?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60일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탄력있게 오르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는 게 이 조정의 기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계속 봐보세요. 같이. 예, 60일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60일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앞서 조정받았을 때 보시면 60일선하고는 상당히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졌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이 조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시중의 유동성과 지금 대기 자금들, 고객 예탁금 자체는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투심이 조금 꺾인 거죠. 막 미국에서 막 애플 테슬라가 쾅쾅 막 무너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IPO 쪽에서
뭐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처럼 크게 이제 돈을 투입해가지고 막 떴는데 그게 이제 좀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투심들이 조금 꺾이면서 그 여기 보시면 각도가 약하죠. 보시면 둔각 정도. 예, 이게 이제 약간 그 수급의 힘, 이 분위기가 약간 좀 가라앉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꺾이는 모습인데 60일선을 깬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지는 조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60일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빠르게 양봉으로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리면 좋겠죠? 양봉으로 여기서 팡 이렇게 단박에 해버리면 앞서 여기 8월달과 6월달처럼 해주면 조정은 짧게 마무리 짓고 다시 재상승 무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응의 게임이고요. 지금 뭐 어떻게 될 거다 확실하게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찍기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응을 하는 게임이고 종목별로 들어가서는 이거를 계속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털어내야 될지를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대세 상승 국면이니까 역시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도하는 그런 어떤 중요 종목들을 홀딩해서 쭉 가져가는 전략을 펴는 게 최선이에요. 네. 이 조정이 여기서 길어질지 짧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요한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게 홀딩하는 게 핵심이고 그런 종목들은 다시 추세가 되돌려져서 상승 추세 복귀할 때 더 강하게 치고 달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양시장 모두 60일선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이 조금 변화가 컸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두드러진 수급 보면 여기 선물 쪽에서 7천억 수량으로 보면 만계약을 순매도했죠. 막판에 조금 환매수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순매도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기관의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을 오후까지 계속 압박시켰어요. 수급으로. 그래서 기관은 양시장에서 거의 9천억 넘는 수준으로 순매도했고요. 역시나 개인은 1조 원이 넘는 1조 뭐 한 1,500억 되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순매수했죠. 외국인은 크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막 이탈하는 그런 어떤 환경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약간 좀 나갔지만 저건 종목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잠시만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여기 보자.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약간 좀 위안화 대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원달러 강세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만한 유인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어떤 흐름이 증시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 여기서 2천억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2,300억인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갔다 보면 되는 거죠. 이게 한 종목이에요. 신풍제약.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은 특별한 건 없고 신풍제약을 많이 팔았다. 그리고 화학업종, 배터리 종목 1,000억이 이게 뭐 대부분 다 이제 LG화학이거든요. LG화학을 이제 가장 많이 매수했고 신풍제약을 가장 많이 매도하면서 수급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미국 시장의 주요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애플 보세요. 애플 최근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죠. 좀 세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61선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이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의 흐름을 조금은 만드는 그런 추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크게 자유롭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게 미국이 조정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진 못하나 봐요. 저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우리 한국 증시는 미국에 종속돼 있고 또 중국에 종속돼 있다. 이렇게 경제는 중국에 종속돼 있고 증시의 지금 흐름 자체는 미국에 종속돼 있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뭐 대외적인 어떤 그 수출 주도형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죠, 차트가. 예,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성장주, 주도주 차트랑 국내에 있는 지금 삑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예 60일선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길게 만들 거예요, 이건. 연말까지는 만들 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60일선 깨버렸죠. 예. 그리고 구글 역시나 60일선에다가 120일선까지 깨버렸네요. 그렇죠. 예, 조정을 좀 길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고 막 6개월 가고 이러진 않아요. 예. 한 두세 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좀 강하죠. 근데 시간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같은 기술주 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는 조금 더 강한 편이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인텔이 몰락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향후 굉장한 그 성장력을 좀 보여줄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텔은 뭐 망가졌으니까 주도주 탈락이 아니죠, 아예.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의 주요 기술주들 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좀 몇 개월 정도 만들 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는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좀 보시고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LG화학, LG화학 오늘 좀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1.9% 상승으로 마감됐죠. 역시나 61선 부근 조정 라인이에요. 조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정 구간에서 LG화학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몇 년 만에 기회가 될 것이다는 얘기를 드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61선까지 내려와 있죠. 미국의 기술주랑 똑같이. 여기서 계속 신고점을 돌파하다가 돌파를 못했죠. 딱 조정을 만들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61선을 깨버렸네요. 이건 지금 120일까지 열려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정을 좀 만들겠다는 거예요. 앞서 보시면 요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요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고 요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갔잖아요. 길어야 끼케야 한 달, 보름, 뭐 1, 2주 요 정도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한 달이 이어지죠. 제가 볼 땐 요거 회복된데도 최소한 한 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에 이제 이 주도하는 종목들의 조정 회복까지 치면 한 달, 최소는 한 달 필요하다. 한 달, 두 달. 요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이제 좀 쉬고 있죠? 조금 더 이제 일찍 쉬기 시작했고, 약간의 주도주 라인에서 조금 2등주?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의향서 맺은 거 가지고서 이제 본계약 맺었다고 오늘 발표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밀렸죠. 재탕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사실 임팩트가 좀 작죠.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조정 라인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조정을 이렇게 많이 오랜 기간 보인다는 거는 나중에 또 시세를 낼 때는 크게 내는 어떤 에너지를 쌓는 거거든요. 이게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121선 정도의 어떤 조정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쪽으로 갈게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면 굉장히 좀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셀트리온이 지금 61선은 뭐 당연히 미리 깼고 여기서 61선 저항을 받아버렸고 121선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본다거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붕괴된 거죠. 깨진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장의 하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팝니다. 선수들은 이제부터 사거나 추가 매수해요. 이 라인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주도주 라인에 없었고 또 이제 시장이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었다면
사실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예. 항상 차트만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우를 범하게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상황에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매수나 매도 판단을 내려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옳게 판단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변수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항상 패턴 자체도 약간 변형되기도 하지만 다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환경 자체가 이게 약세장으로 가는 국면이나, 예, 그랬다면 매도를 했을 거예요. 예, 매도를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 그런 대세 상승량이에요. 그리고 주도주 업종 라인에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강력한 모멘텀 일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하는 사람이 선수지 매도하는 사람이 선수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선수이길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무섭게 만들어놨죠. 121선, 이 노란색 121선을 그냥 완전히 깨부셔 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봐도 그냥 붕괴되는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차트 기술적으로만 분석해 보면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제약은 121선을 깨진 않았죠? 예. 근데 야, 여기서 이렇게 눌러버렸잖아요. 붕괴시켜 버리려고. 예. 그리고 이제 음봉 3개를 연달아서 팍팍팍 내려버렸고 겁나게 만든 차트죠. 121선을 붕괴할 수도 있겠죠? 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세 종목 중에서. 근데 이제 이 라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은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이 종목을 이런 라인에서, 예, 지금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조금 더 강력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본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약간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놨죠. 야, 이날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더 낮은 가격을 주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장대 양봉 생긴 날 요 부분까지 내려왔죠. 예. 선수들은 여기서 단기든 중기든 이런 데서 접근해요. 예. 그냥 차트로만 보면 야, 직전 저점을 깨버리고 여기 스타트 라인까지 깨버리면 이건 추세 붕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완전히 상반된, 예,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조정 만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충분히, 예,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한 분들은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결론이 중요하죠. 매도할 때 수익률을 줄여야죠. 그 과정은 뭐, 예,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면 오늘 삼성 SDI도 한번 짚어야겠죠. 삼성 SDI도 저는 이거 굉장히 좀 흐름 향후 좋게 전개될 것 같아요. 최근에 조정 흐름에서 별 영향을 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평선도 지금 뭐 21선 부근에서 놀고 있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예, 치고 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봐요.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에서 조정을 크게 안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보세요.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이런 종목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현대차그룹이나 LG화학, 삼성 SDI, 뭐 중형주 단으로는 뭐 아미코젠 같은 거 최근에 분석해드린 거, 시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 마무리되는 국면쯤, 아니면 그 전에라도 팡 하면서. 그래서 이 조정 흐름 속에서 강한 애들을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세거든요. 이거 실적 다시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3분기. 예. 이거는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제가 딱 보더라도, 예, 죽는 차트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한 8, 90% 될 것 같아요.
아미코제는 이제 그 24일 날 또 MOU 그 맺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薬품 소재 관련된 대장주, 그리고 향후 계속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거래 터진 날 요게 스타트 라인이다는 얘기를 드렸죠. 저는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정을 내렸다. 매수할지 안 할지. 예. 그래서 시장 그 정도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드린 영상에서 이 그림 좀 설명드렸는데 못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이 목표점을 이 평탄한 길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현실은 이런 웅덩이야 공사장과 물 웅덩이, 뭐 이런 어떤 날씨, 안 좋은 어떤 날씨들이 각 도처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점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아실 거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조정하는 국면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한다는 거는 이런 구간들과 함께 맞닥뜨리면서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기쁨만 계속 있으면 기쁨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고, 지금도 만약에 셀트리온을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셀트리온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당연해. 근데 그 과정이 이런 건 또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보다 더 지금 구간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라졌다가 붙었다 하는 거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당연해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걸 극복해야지만 큰 돈을 벌어요. 100억 번 사람이 계좌에서 10억, 20억 변동하는 거 참았기 때문에 100억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10억을 번 사람은 하루에도 몇천만 원씩 변동하는 걸 보고 앉아있고 그거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10억, 20억, 30억을 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좌에, 예를 들어 여러분 계좌에 20억, 30억 있으신 분들 하루에 몇천만 원 뭐 움직이는 건 그냥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뛰어넘어야지만 20억, 30억, 50억, 100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 구간을 넘어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드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의 그 영국 램시막 코로나 이상에 대한 그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크 펠트만 교수가 대만의 한 포럼에서, 여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10시 몇 분이었더라? 10시 한 3, 40분 정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번역을 좀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영국 현지에서 캠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만까지 오진 않으시고, 당연히 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뭐 대만까지 오는 건 당연히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코로나 환자에게 지금 임상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언급 좀 하셨거든요. 이미 이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란셋이라는 유명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발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임상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램시마라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이제 램시마를 가지고서 한다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 모르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마크 펠드만 면역학 교수와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달에 나온 기사고요. 지금은 진행 중이죠. 펠드만 교수는 국제학술지 란셋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TNF-알파 억제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염증에 TNF-알파 억제제를 사용하면 환자에 대한 조기 관리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4개 기관에서 지금 영국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좀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 집인지 연구실인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의 캠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 어떤 중간 결과 내용들을 좀 발표하신 것 같고요. 그 주요 내용들 제가 좀 번역을 했는데요.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코비드19가 올해 초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나와 이제 몇 사람은 TNF 알파 억제제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염병 쪽 관리하는 쪽 관리자들이라든지 중환자 의사 쪽 뭐 직접적인 환자들을 다루는 그쪽 의사들은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교수님은 란셋에 그것이 왜 유용할 수 있는지를 적은 논문을 썼다. 요약하자면 류마티스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환자에게 TNF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TNF 대 인터루킨 6, 1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류마티스보다 TNF 수준이 예후와 매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동료들의 통해서도 이제 증명되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연구에서 중요한 또 이제 네이처 메디신지 여기 이제 발표된 인터루킨 8이나 1은 이제 아니다. TNF 억제제가 염증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조금 보여주었다. 그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이런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이제 입원 위험은 입원율은 다른 약으로 치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30%다. 그러니까 램시마를 이제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램시마일 거예요. 이 인플레시마, 이 TNF 알파 억제제를 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입원 위험은 다른 약으로 치료하는 환자들보다 70% 정도 감소했다는 거죠. 위험의 30%라는 거는. 하지만 TNF 억제제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임상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좀 늦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영국에서 내 동료인 옥스퍼드 대학 뭐 책임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실험을 주도해 왔고 뭐 호주 동료인 이런 사람과 함께 영국에서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일화적으로 이게 뭐 통계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일화적으로 지금까지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물론 위약 조절 실험에서 반드시 튀어나올 필요가 없는 뭐 드러날 필요가 없는 다른 약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제 발견되었다 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뭐 일화적으로 사례적으로는 좀 좋은 어떤 그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입원율이라든지 근데 확실한 어떤 뭐 임상을 성공했다 이런 어떤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는 아직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영국 램시마 쪽에 대한 임상은 데이터적으로는 아직 뽑아진 건 크게 없는 것 같고 예후적으로 이렇게 좀 괜찮다. 입원율도 낮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듣기로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악템라.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잖아요. TNF 알파 쪽은 아니고 이제 인터루킨 저해제, 인터루킨 7 저해제인데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이제 뭐 사망률을 낮춘다든지 입원율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던 거예요. 보시면 노슈는 악템라의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 3건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악템라 단독요법으로 진행했던 이 연구는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 1차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실패라고 했던 거고 근데 또 다른 임상인 이거에서는 악템라와 렘데스비르를 함께 써서 렘데스비르 단독과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병용하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론도 결국은 항체 치료제하고 이 램시마를 병용해서
투여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임상을 하면 좋겠어요. 예, 그걸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결국 악템나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항바이러스제라든지 항체 치료제와 같이 병용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독으로 쓰니까 별로였는데 병용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하고 있는 요 임상 자체도 아직까지 두드러진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예, 이런 어떤 입원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러는데 항체 치료제가 이상에서 효능을 좀 보이면 이거를 좀 병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임팩트가 큰 어떤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데이터가 뭐 특출난 게 좀, 뭐 그게 이제 보안상 좀 얘기할 수 없는 거일 수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뭐 상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셀트론 관련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 그래서 오늘 셀트론 관련해가지고 뭐 합병 관련된 기사도 나왔었고, 더벨 쪽에서. 뭐 근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굳이 그거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기사 같은 경우가 이 방역 당국에서 20일 날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미국, 러시아, 홍콩, 벨기에, 에콰도르, 인도 이 총 6건의 재감염 사례가 나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그래서 변이된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것이다. 완치 판정 받고 나서도.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백신 개발하는 데 영향 없겠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다시 도루묵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예. 국내 치료제 백신 업체들은 바이러스 변이에 주목하면서도 이로 인해 개발 자체가 무의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봤다. 치료제 백신 개발 경험과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변이된 바이러스에도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셀트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감염 사례 크게 우려 안 한다. 셀트론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CTP-59는 바이러스에 잘 반응하는 중화 항체 치료제라며 특이한 대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 반응하는 항체다. 그래서 변이에도 되게 중화 능력을 잘 보인 게 실험에서 나왔잖아요. 저번에 논문에서도 아직까지 재감염 사례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또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제 백신 개발 플랫폼을 갖춰 놓으면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이런 그룹을 특정에 개발하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추가 임상을 통해 빠르게 적절한 치료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셀트론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항체를 개발했던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CTP-59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 그룹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변이가 통계적으로 잡히면 이와 관련한 개발도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어떤 대변이가 발생하면 뭐 거기에 따른 개발도 하겠다는 뭐 대비를 셀트론은 잘 하고 있죠. 변종에도 뭐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셀트론은 뭐 안심해도 된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은 임상을 진행 중인 CTP-59와 투트랙으로 변이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슈퍼 항체 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요, 이 혈장 치료제와 별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범용 백신도 개발 중이다. 현재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초기 단계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갈 걸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그룹도 저는 셀트론 그룹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은 그룹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배터리 데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컸잖아요.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스판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 볼 텐데요. 2차전지, 테슬라는 2차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오늘 한국 시간 금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제 SNS 트위터 통해서 LG화학, 파나소닉, CATL 등으로부터 2차 전지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일론 머스크는 2차 전지 공급 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있지만 테슬라가 개입하지 않으면 22년 이후부터 2차 전지가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테슬라가 2차 전지 기업들하고 보완적인 어떤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런 어떤 전략을 재확인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막 단독으로 뭘 하겠다, 뭐 엄청난 기술을 발표해가지고 기존의 뭐 배터리 회사들의 기술을 무마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위력까지, 그런 K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핵폭탄적인 어떤 악재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변동성이 발생하면 저는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저가 매수 기회다, 이 얘기를 저는 계속 일관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G화학, 파나소닉, CATL에 대한 의존도는 뭐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테슬라는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컨퍼런스 콜에서 상기 업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이라도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건 또 양산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문제거든요. 양산을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산을 해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거고, 예, 우리가 배터리라는 건 또 수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화학업체들이 오랜 기간 누적된 기술을 가지고서 그 수율을 높여나가고 생산 기술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테슬라가 단기간에 그걸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 기업에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차전지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략을 확인, 2차전지 내재화 추진 전략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테슬라의 2차전지 자체 생산 100%는 좀 도전적인 내용이겠죠. 무엇보다 현재 2차전지 설비 투자 집행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원가나 경쟁 환경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뭐 원가나 이런 거 따져볼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LG화 거 갖다 쓰고 CATL 거 갖다 쓰는 게 훨씬 이득일 거라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테슬라는 베를린 기가 팩토리 자율주행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의 투자가 우선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2차전지 설비 투자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것처럼 일부 시각에서 제시하는 테슬라의 2차전지 내재화는 내부 계획보다 부풀려졌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번 조정에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 그리고 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도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까 이제 차트를 쫙 보여드렸지만 중요 라인 이평선을 깨는 형태의 조정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건 뭐 미국에 있는 주요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붕괴는 아니다. 신고가를 내던 주도주들의 고점 갱신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고점 갱신을 하다가 조금 지연되니까, 그리고 각도가 둔각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약해지고 조정을 받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장의 원리예요. 예,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신고가를 내던 주도주들의 고점 갱신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선도 세력 측의 이익 실현 내지는 고점 물량 축소의 액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된 거예요. 이런 조정이 된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그 BBC, 박셀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는 첫날 실적을 좀 보였거든요. 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한풀 꺾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서 테슬라, 니콜라에 대한 어떤 실망, 니콜라 이거 야 진짜 사기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실망 속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한풀 좀 꺾인 점도 영향을 조금은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이제 어제 이제 장후에 나온 어떤 신풍제약이 대규모 자사주 매각. 오늘 외국인들이 뭐 2천억 넘게 팔았죠. 뭐 루머로 이제 끝났지만 랩지노맥스 이제 악재로 뭐 이제 불량이다 뭐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약간 투심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수급이 막 서로 막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주도 업종, 뭐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도세가 팍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라는 게 연쇄적이거든요. 전염이 되게 빠르거든요. 하락에 대한 어떤 전염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음봉이 세게 나오는 게 며칠 탁탁탁 돼버리죠. 이게 대중심리예요. 코스닥 차트잖아요. 하락의 전염이 엄청 빠르고 강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음봉 크게 하나씩 생기죠. 근데 올라갈 때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올라가죠. 살포시 아지랑이처럼 탐욕에 대한 어떤 부분은 스멀스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공포는 급격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대중, 일반적인 대중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중이 되면 일관된 어떤 그 형태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런 게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대중심리예요. 대중심리 책 많이 봤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금일 외국인의 12,000계약에 달하는, 아까 이제 막판에 좀 줄여서 10,000계약에 달하는 선물 매도 폭격과 그에 따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겹치면서 오늘 조금 더 해외 시장, 아시아권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조정 흐름이 좀 지속된다는 부분도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 파생 세력들이 완전히 내리 꽂아버린 것 같고요, 작정하고. 주요 이제 종목들 아까 보신 것들 상승 각도가 다소 둔각으로 되면서 기울면서 투자 심리의 어떤 에너지가 조금 위축되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는 대기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격도라든지 이슈적인 부담이 작용한 걸로 보여지며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차익 매물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이 나올 때 전염되면서 조정을 만드는 것이 시장의 순리이자 원리였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NC소프트,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풍제약 보면 차트가 조금 추세를 이탈하는, 주요 이평선을 이탈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과거 이제 사례로 보면 이번 조정의 패턴은 한 두세 달 정도 이어가는 경향이 컸고 이런 패턴을 만들면 두세 달 정도 조정이 일어났어요.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조정이 되고 있었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뭐 한 달 넘게, 그리고 삼성 바이오 지금 한 두세 달, 셀트리온도 지금 두세 달. 그래서 이런 조정의 패턴의 어떤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고요.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어떤 이제 국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지금부터 뭐 한 두세 달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컸었고요. 이후 상승 추세 돌입 시에는 강한 흐름이 6개월 이상 전개하며 대시세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이제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거대한 상승기로 돌입하면서 폭발적인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죠. 지금 버틴 자들이 나중에 그 구간을 모두 다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자 독식. 이번 장세는 역대급 유동성과 함께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시켜 나갈 것이며 국내 장의 수급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초기 국면이기에 대세 상승장의 패턴도 과거와는 다소 다를 것으로 판단한다. 보다 길 것으로 판단. 따라서 조정 구간에서 잘 버티고 극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결국은 대세 상승 장세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웠던 자가 가장 큰 수익금을 내었다는 것을 과거로부터 상기를 해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아우성되고 있을 거고요. 과거를 통해서 배운 자들은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더 큰 장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예,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겠죠? 조정 구간에서 잘 버티는 종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현대차그룹, C젠, 아미코젠, LG화학, 삼성SDI, F코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이 지금 조정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예,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제넥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종목 모두 차트로 보면 진짜 무섭게 만들어져 있죠. 일반 투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 전개시켜 놓은 거죠. 예.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와 제넥시는 연말로 갈수록 시장에서의 핵심 모멘텀의 핵심 일정, 예, 코로나 치료제 백신의 이상, 이 효능이 나오는 이상이 있는 상황이죠. 성공과 실패 여부를 이제 100% 장담할 수는 없죠. 예, 하지만 해당 기대감의 크기는 점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시세에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 이게 성공할 거다.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이 나와야지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공 여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의 크기가 점증하는 게 시세에 반영되면서 그게 주도주의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핵심적인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흔들리는 자는 그걸 볼 수가 없겠죠. 구경꾼이 되겠죠. 이미 시세를 분출시킨 치료제 백신 종목들은 현 시점부터는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며 주포들 또한 개인들에게 물량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해지는 시점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신풍제약, 진원생명과 SK케미칼, 알테오젠 등은 재차 다시 신고가 돌파를 통해 시장 대장주로 나서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에 명분은 있지만 대시세 분출을 하지 않은 종목군에서 이 시장의 어떤 조정 후에 바이오 섹터를 이끄는 종목이 탄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장도 어려웠죠. 예, 어려운 시장이고 여전히 조정이 진행되면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한 또 낙폭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충분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감정상 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 구간을 잘 버틴 자고 잘 극복해낸 자가 정말 승자 독식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